경복궁의 봄은 아름다웠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새가 울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늘 혼자였다. 아버지는 일찍 떠났고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나를 붙들어줄 손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12살, 나는 그렇게 홀로 섰다. 그리고 세상은 천천히 나를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왕이 된다는 것. 조선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었다. 어떤 왕은 강한 결단으로 기억된다. 나라의 방향을 바꾼 왕, 새로운 문자를 만든 왕, 전쟁을 이겨낸 왕. 그들의 이름 앞에는 대부분 뚜렷한 업적이 붙는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런 이름들 사이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보인다. 그는 무언가를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가 바로 단종이다. 단종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는 화려한 장면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 큰 전쟁을 지휘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삶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이 움직일 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의 이야기, 선택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한 사람의 시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한다. 1452년 단종은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12살이라는 나이를 한번 떠올려보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를 막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서는 나이다.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지 못해도 되는 시기.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 그런데 단종은 그 나이에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게 된다. 왕이 된다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매일 아침 신하들의 보고를 들어야 하고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해야 하고 때로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자리다. 어른도 무거운 그 자리에 12살의 아이가 앉게 된 것이다. 단종의 아버지는 문종이었다. 문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었고 학문과 문화를 깊이 아끼던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병약했다. 왕이 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이미 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단종이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니 단종은 처음부터 혼자였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황궁은 넓고 화려했겠지만 어린 단종에게 그 공간이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조용함이 무거웠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자연스럽게 조정의 대신들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 이것은 단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흐름이기도 하다. 왕은 자리에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잡는 것은 경험 많은 신하들이었다. 이 시기에 조선 조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김종서였다. 김종서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는 젊은 시절 북쪽 국경을 지킨 무장이었고, 세종시대에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온 경험 많은 신하였다. 그는 왕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린 단종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이었고 그 왕을 지키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정 안에는 왕의 권위보다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 단종에게는 수양대군이라는 숙부가 있었다. 왕의 아버지, 문종의 동생, 즉 세종대왕의 아들이기도 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학문도 깊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도 있었다. 무엇보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았다. 어린 왕, 경험 많은 신하, 야망을 가진 숙부, 이 세 개의 힘이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한 긴장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다. 봄이 지나가듯 시간은 흘렀고 그 긴장은 아주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흔들리는 자리. 계유정난이라는 말이 있다. 정난이라는 단어는 난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난을 바로 잡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된다. 1453년 가을이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아직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움직였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날 밤 김종서가 가장 먼저 제거되었다. 왕을 지키며 조정을 이끌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 안의 여러 대신들을 차례로 몰아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된다. 단종은 그날 밤 무엇을 했을까? 13살이었다. 아마도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궁안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권력이라는 것은 가끔 그렇게 움직인다. 선언을 하지 않는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냥 어느 날 밤 이미 이동해 있다. 아침이 왔을 때 조정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수양대군은 이제 조정의 중심에 섰다. 왕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그것은 이름 위에 남은 자리였다.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다. 단종은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았을 것이다. 신하들의 인사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점점 더 알기 어려워졌을 것이다. 왕이라는 자리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매일 조금씩 다시 배우고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은 흘렀다. 계유정난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수양대군은 왕위를 요구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단종이 왕위를 내어주는 형식이 만들어졌다. 역사 속에서 권력의 이동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제로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스스로 내어준 것처럼 보이게 그 형식이 중요했다. 단종은 15살이었다. 왕위에서 물러난 왕을 상왕이라고 부른다. 높여 부르는 호칭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상왕이 된 단종은 궁 안의 작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예전에는 조정의 모든 일이 자신에게로 모여들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 그 조용함은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느낌. 하루가 지나가도 특별히 한 일이 없는 날들. 그 안에서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이 시기의 단종의 하루였을 것이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1456년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조정 안의 일부 신하들이 몰래 모였다. 그들은 생각했다. 지금의 왕은 정당하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다. 진짜 왕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왕을 다시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에서 사육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다. 사전에 발각되었고 그들은 모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단종에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자신을 위해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제 상황이라는 자리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단종은 상황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된다. 왕에서 상황으로, 상황에서 다시 그 아래로. 그 이름은 노산군이었다. 군이라는 호칭은 왕족이지만 왕은 아닌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었다.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왕족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 무엇이 느껴졌을지, 아마도 그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배가 결정된다. 강원도 영월이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둘러싸인 곳. 유배라는 것은 단순히 먼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보던 얼굴들, 매일 걷던 공간들, 매일 들려오던 소리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단종은 영월로 향했다. 16살이었다. 길은 멀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동은 지금과 달랐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았고 날씨가 변하면 그대로 그 안에서 버텨야 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단종의 눈에 무엇이 담겼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한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영월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청령포라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인 곳.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땅이었다. 그 공간은 가두기 위해 고른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단종이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강물은 흘렀을 것이다. 낮에는 햇빛이 들었을 것이고 밤에는 어두웠을 것이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단종의 시간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청룡포의 시간. 영월은 한양과는 다른 세계였다. 궁궐의 높은 담장 대신 산이 사방을 둘러쌌고 신하들의 발소리 대신 강물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왔다. 청룡포는 작은 땅이었다.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크기였다. 그 안에 단종의 하루가 모두 담겨 있었다. 아침이 오면 빛이 강 위에 먼저 내려앉았을 것이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시간, 새소리가 들리는 시간. 그 고요함은 아름다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외로움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단종은 그 공간에서 무엇을 했을까? 기록은 많지 않다. 역사는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남긴다.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의 조용한 하루는 잘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머물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 강이 지금도 같은 자리를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흔적이다. 청룡포에 머무는 동안 단종의 곁에는 어몽도라는 인물이 있었다. 어몽도는 영월 지역의 관리였다. 단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 관계는 단순했을 것이다. 한 사람은 감시를 받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감시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람은 서로를 보게 된다. 어몽도의 눈에 단종은 어떻게 보였을까? 왕이었던 사람, 이제는 16의 소년. 화려함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하루를 견디고 있는 한 사람. 기록에 의하면 어몽도는 단종에게 조용히 예를 갖추었다고 한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그는 여전히 단종을 왕처럼 대했다.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안타까움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였든 어몽도의 그 태도는 단종에게 작은 온기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왕으로 부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 한 사람만은 다르게 대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는 아마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청령포에는 홍수가 났다는 기록이 있다. 강물이 불어 거처가 위험해지자 단종은 청령포를 떠나 영월안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관풍원이라는 곳이었다. 청령포보다는 조금 더 마을에 가까운 곳이었다. 장소가 바뀌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단종은 여전히 유배 중이었고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쌓여갔는지, 단종이 매일 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시간은 흘렀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다. 1457년 가을, 단종의 나이 17이었다. 그 해에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다. 사약이란 죽음을 명하는 것이었다. 역사 속에서 그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는 여러 가지다.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확한 경위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457년 가을, 영월에서 단종의 시간이 멈추었다는 것이었다. 17이었다. 그 나이에 이미 왕이 되었고 왕위를 잃었고 이름을 잃었고 장소를 잃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마저 멈추었다. 단종의 시간이 멈춘 후에 그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어몽도는 나섰다. 그는 밤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다. 몰래 땅에 묻었다. 그것이 어떤 결심이었을지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움직였다. 역사는 큰 결단만을 기억하지 않는다. 때로는 이렇게 조용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남는다. 어몽도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그 단 하나의 선택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 뒤 단종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이미 앞서 얘기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들, 그 계획이 실패하고 모두 목숨을 잃은 이야기. 하지만 그들의 이름도 지금까지 남아있다. 성산문, 박팽년,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것은 성공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실패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 왜일까? 아마도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더 오래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선은 이어졌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 흐름 속에서 단종의 이름은 한동안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 있었다. 영월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그 강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어린 왕을. 그리고 240여 년이 지난 뒤 숙종 임금 때 단종은 다시 왕으로서의 이름을 되찾게 된다. 묻혔던 자리는 왕릉으로 정비되었다.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잘못되었다고 느껴왔던 것에 대한 늦은 응답이었다. 잘못된 역사는 그 순간에 바로 잡히지는 않는다.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다. 그 사실이 단종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단종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세상 앞에 나오게 된다. 단종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 앞에서 울었다. 단종은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